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망상장애에 대해 살펴봅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의 어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 겸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든 환자가 망상장애 환자라는 말이었죠. 이에 오늘은 망상장애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망상이란 단어에 대해 알아보죠. 위키백과에 따른 망상은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믿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망령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근거가 없는 주관적 신념, 사실의 경험이나 논리에 의하여 정정되지 아니한 믿음으로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 이런 망상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내용을 계속 주장한다. 감정으로 뒷받침될 만한 움직일 수 없는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고집한다.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가 특징이죠. 망상장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들을 먼저 살펴보면 색정망상형, 과대망상형, 질투망상형, 피해망상형, 신체망상형, 혼합형, 불특정형 등 7가지의 유형이 있죠. 각각 유형에 따른 증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색정형 망상은 유명한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색정형 망상을 숨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스토킹과 같은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대형 망상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죠.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으로 활동할 경우 종교 집단의 교주가 되기도 합니다. 질투형 망상은 배우자의 외도와 연관될 때 잘 나타나는데요. 부부 사이의 편집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쉬운 말로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나죠. 이 증상이 심해지면 배우자에게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며 심할 경우 살해까지 합니다. 특히 질투형 망상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의 시간 공백, 불투명한 동선, 흐트러진 옷차림, 머뭇거리는 대답 태도, 배우자의 과도한 스마트폰 관리, 자동차 블랙박스 확인 등 증거를 수집, 자신의 망상을 정당화하죠. 그리고 자신의 상상 속 외도를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배우자 혼자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우자를 미행하는 행위, 배우자의 스마트폰 검열과 이메일 검열 등 행위를 하죠. 피해형 망상은 자신이 음모의 대상이거나 속임당하는 피해자이거나 누군가로부터 추적을 당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약물이나 독약을 먹는다거나 악의적으로 중상을 당한다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방해 및 피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타인을 원망하며 분노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신체형 망상은 병에 감염되었다거나 피부에 무엇인가 서식한다고 생각하거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거나 신체의 일부 기능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에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혼합형과 불특정형이 있는데요. 문제는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 환자가 가장 힘든 환자라는 것이 이해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망상장애가 생길까요? 망상장애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아직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3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생물학적 원인으로 일명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약물도 있지만 저는 알코올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정신적 혹은 심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심적 억압에 의한 부작용으로 망상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론적 근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망상장애가 있었던 가족력에 의한 장애, 새로운 문화 또는 또래 문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장애, 고독감, 고립감, 소외감 등에 의한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는 상담사인데요. 특히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자기 생각에만 몰입함으로써 상상이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망상장애를 조심해야 합니다.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푹 빠져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 한두 번은 농담이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언해 줄 때 극렬한 저항을 한다거나 분노하는 등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망상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필요한 치료로 인지치료가 있으나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와 참여 및 예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혹 주변에 이런 증상을 가진 분이 있다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